테슬라 얘기로 넘어왔는데요. 이제 할 얘기가 많아졌어요. 테슬라 얘기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죠? 저는 이제 여기서도 사라고 그러고, 여기서 사라고, 여기서 사라고 그러고, 여기서 사라고, 여기서 사라고, 계속 사라고 하는데, 그 왜 자꾸 사라 그래요? 제 목표가 여기가 아니야. 일단 $1,000 넘어가 우리 목표인데, 여기서 망설이면 안 되지.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2029년까지 목표 주가를 $2,600로 잡는다고 할 때 근거가 자율주행이었어. 로보택시죠. 로보택시. 근데 거기에서 에너지와 휴머노이드 로봇은 제외한 거였어. 요번에 이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그런 보고서를 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는 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가정용 로봇의 노동 대체를 설명한 거고요. 요거는 공장용, 공장 로봇의 노동을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면은 가사 노동은 막 이렇게 자세히 복잡하게 써놨어. 가정용 로봇에서 $12조, 공장용 산업용 로봇에서 $12조 합쳐서 $24조 창출이 될 거라고 하는데, 가정용 로봇은 전 세계 성인이 하루 평균 2.3시간의 무급 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2.8억 명의 노동 연령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28억 명 노동 가능한 성인이 있겠지. 요걸 곱했겠지. 2.3시간을 2.8억 명으로 곱해서 1시간의 임금을 $10로 치고 10.75달러로 보고 평균적으로 이 인구가 시간당 10.75달러를 벌고 있고, 그다음 무급 시간의 가치를 좀 50%만 가치를 부여했어요.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취지, 절반으로 가정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가정용 로봇 시장은 $12조. $12조 이제 여기다가 13을 곱하면 1경 6천조 뭐 이러겠지. 1경 6천조. 그다음에 이거 제조 로봇 이 부분인데 아크 인베스트는 2030년까지 전 세계 GDP가 약 $28조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로봇 기술이 이 제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의 수익을 계산했어요. 이제 이 편은 생산성 향상과, 이게 생산성 향상이고 이게 수익률이겠지. 수익률이 두 가지 변수를 사용해서 생산성 향상은 10에서 400%까지, 여기서 10%에서 400%까지 성장 가능성, 수익률은 10%, 20%, 50% 이렇게 그냥 구분해서 찍어서 경우의 수를 계산한 거예요. 이 데이터를 통해 계산한 수익 기회는 초록색 셀로 표시된 값들이 중요한데, 여기에 평균을 재면 제조 로봇 시장은 약 $12조 이상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정용 로봇과 제조 로봇 시장을 합하면 24조 이상의 수익이 기회가 생길 거다. 근데 내가 가정에서 일하는 것을 휴머노이드가 설거지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친구 정리도 하고 빨래도 놀고 뭐 이걸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다음에 공장에서 종공장 생산 라인에 사람들이 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다 바뀐다. 그러면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겠죠. 인간은 뭐예요? 놀고 먹는 거야. 그때부터 자기 개발한다고 신선이 되는 거야, 신선. 우리는 역시 예술이 전부야 그러고, 여행을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돼 막 그러고, 막 바둑 떠야 된다고 막 그러고, 그죠? 막 우주 여행 가야 된다고 막 그러고. 그 구조는 누가 돼요? 예, 로봇을 생산해서 만들어 팔면 로봇세를 걷는 거야. 로봇세를 걷어서 인간들은 놀고 먹고 사는 거죠. 그게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몰라. 사실은 전기차가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 근데 왜 빨라졌어요? 일론 머스크가 등장해서 모델 3 만들어서 그냥 시판해버렸어. 그래서 지금 전기차 점유율이 갑자기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내연기관 차량들이 망해가고 있어요. 폭스바겐도 벤츠도 포드도 GM도 전기차를 만들어 팔면 팔수록 손해야. 왜? 일정 수준 이상 팔려야지 얘가 돌아가는데, 일정 수준 이상 안 팔리니까 고정 비용도 돌파를 못하니까 팔면 팔수록 손해니까 경기가 나빠질 거로 얘기하니까 생산을 중단한다든지 투자를 연기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테슬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투자하고 있어. 공장 짓고 사이버 공장 짓고 그 데이터 센터 새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고. 남 얘기 들을 거 없어. 남의 유튜브도 볼 거 없어. 여기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거 보고 스스로 판단하시면 돼. 그럼 테슬라가 어떻게 되겠다? 그냥 쉽잖아요. 홀 마스 카탈로그란 분이 10월 10일은 테슬라가 전기차의 판도가 바뀐 게 모델 3를 공개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2015년인가? 뭐 그것처럼 그 역사적인 사건이어서 모델 3가 발표를 할, 그 전까지는 모델 3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이 발표를 하면서 그때부터 판세가, 전기차의 판세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10월 10일에
로보택시 출시가 그런 또 다른 판도가 바뀌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도 그래. 뭐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답글을 달았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10월 10일 로보택시 이벤트는 모델 3 이후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테슬라의 역사에는 오늘날의 회사를 만든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테슬라가 빈 슬레이트에서 자체 차량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준 최초의 모델 S가 공개됐고, 대중시장 자동차 제조업에 데려간다는 것은 자동차 세계에 대담하게 보여준 모델 3 공개 행사가 있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플랫폼 X에서 최근 상호작용에 제안했듯이 2024년 10월 10일에 공개될 예정인 로보택시 사이버캡은 이러한 이정표적인 사건 중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되겠죠. 2016년 모델 3 공개 이후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엄청난 사건이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단하죠. 2016년 모델 3 처음 공개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완전 전기차로 판세를 뒤집었으니까 대단하죠.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를 만들면서 자동차 시트 만드는 공장에 좀 만들어 달라고 제작 의뢰를 했는데 안 만들어 준다 했대요. 테슬라에서 에이씨 그럼 우리가 만들지 뭐 이래가지고 직접 테슬라한테 맞는 시트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못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안 만들어 준다고 거절했대요.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왜? 이때 아무 실체가 없었거든. 요거 이제 이벤트에 참석하려면 9월 17일까지 미국은 동부, 중부, 서부가 있잖아. 거리가 멀잖아. 시차가 많이 나니까 그죠? 그래서 얘들은 이제 기준을 이거 CT로 잡나 봅니다. 뭐 센트럴 타임인가? 어쨌든 테슬라 주주 플랫폼에 가입하고 주식을 확인하면 LA에 열리는 10월 10일 이벤트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회장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버스 못 가긴 하는데 뭐 왠지 가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테슬라 쳐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서요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LA입니다. LA. 우리 수강생 중에 LA 사시는 분 계시는데 그 맨날 그 강의 들으시는 분 계십니다. LA에 삽니다. 그분은 참석하시겠지. 해리스가 되면 어차피 전기차를 친환경 에너지를 추진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고, 트럼프를 밀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엄청난 수혜를 얻을 수 있고, 사이버 트럭이 덩치가 너무 큰 거야. 그리고 우리가 킨텍스에 왔는데 우리나라는 와도 주차할 데가 없어. 못 끌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기가 유럽이나 다른 나라용으로 좀 사이즈를 줄인 사이버 트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인기가 좋은데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 국제 시장을 위해서 새로운 사이버 트럭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유럽이 특히 그러잖아요. 옛날 오래된 그 도시를 그대로 활용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가면 다녀보신 분은 알겠지만 골목길 들어가면 그죠? 다 몇백 년, 막 1000년 전에 집 건물을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이게. 골목도 도로가 작고 골목도 작고 그러니까 유럽은 덩치에 걸맞지 않게 작은 차들이 주로 다니잖아요. 사이버 트럭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작은 사이버 트럭. 근데 사이버 트럭이 작으면 폼이 안 나지 않을까? 폼이 안 날 것 같긴 합니다. 첫째, 미국의 픽업 시장은 거대하고, 둘째, 유럽 규정은 돌출대 부분에 3.2mm의 라운딩을 요구한대. 근데 테슬라는 스테인레스가 그래서 이게 라운딩을 못 한대요 이게. 그래서 각져서 막 각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 유럽은 규정이 3.2mm 라운딩을 요구해서 불행히도 1.4mm 스테인리스 강판에 3.2mm 라운딩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작게 만들고 옆에 다른 걸 대면 되잖아. 쫄 때나 폴 때를.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어찌됐든 아마도 더 작은 치수의 트럭이거나 사이버 트럭에서 영감을 받은 외관의 다른 차량 바디 스타일일 거다. 그래서 만약에 더 작은 사이버 트럭이 오면 그건 사이버 트럭이 아닌 거지. 얘는 사이비 트럭들이 사이비 트럭 되는 거지. 새로운 테슬라 모델 주니퍼의 프로토타입이 돌아다녀서 스파이샷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게 주니퍼인데 이것도 그냥 상상이야 상상. 스파이샷이 돌아다니고 있답니다. 모델 Y가 베스트셀링 카잖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야. 그 내연기관 차량이 뭐 다 합쳐서 통틀어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모델 Y야. 모델 Y의 새로운 개량형이 나온다는 거지. 주니퍼 해가지고 그러면 또 매출이 또 더 늘어나겠죠. 요거는 이제 유럽 시장에서 유럽 전기차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들에 대해서 나온 건데 테슬라가 압도적이죠. 테슬라가 압도적입니다. 두 번째가 폭스바겐 전기차만입니다. 세 번째가 르노, 그 다음에 BMW,
그다음에 이게 현대, 그다음에 아우디, 요게 현대, 아우디, 푸조, 기아. 기아하고 현대 대단해, 그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그냥 세계 이렇게 상위 랭크를 꾸준히 들어가고 있잖아. 미국에서도 그러고 유럽에서도 그러고 상위 랭크에 꾸준히 들어가는 거 봐서는 참 우리나라 사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현대나 기아를 보면 항상 상당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에서 꿀리지 않고 있는 거죠. 도이체방크가 테슬라에 대해서 매수 등급을 하면서 295달러를 목표 가격을 올렸어요. 도이체방크는 이제 월가에 있는 큰 은행입니다. 엄청나게 큰 은행. 거기 펀드 매니저가 도이체뱅크의 분석가 에디슨 유로부터 낙관적인 매수 등급가 295달러 목표 가격을 받았다. 모건 스탠리나 도이체방크는 이런 큰 거대 금융회사에서 보고 리포트를 내면 이건 좀 권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시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오늘 밤 테슬라의 도조 슈퍼컴퓨터에 대한 간단한 업데이트를 제공했다. 우리는 내년 말까지 도조2를 양산할 예정이고 그것은 엔비디아 B200 유형 시스템과 비슷할 것이다. 도조에 대해 약간의 개선이 있다고 확신하지만 버전 3가 나올 때까지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이 사람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걸로 보여집니다. EU 중국산 테슬라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유럽연합은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에 대해서 관세를 9%에서 7.8%로 낮췄다. BYD는 17%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다. 지리 자동차는 19.3에서 18.8로 낮췄다. 그래서 지리 자동차는 중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의 하나로 미국에서는 100% 관세를 조만간 26일부터인가 관세를 중국산 자동차에 100% 관세를 물린다고 했고 캐나다도 100% 관세를 물린다고 했습니다. 요거 중국에서 최첨단 자율주차 시스템이 나왔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테슬라에서 만드니까 얘도 이제 중국에서도 만들었어요. 깜짝 놀라, 깜짝.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지? 이 사람이 내려서 자율주차 버튼을 눌렀어요. 와. 오라. 빠꾸. 뭔가 안 돼서 갔다가 다시 후진. 운전자는 아까 내려서 이리 갔어요. 그죠? 네. 자, 했어. 근데 얘가 뭔가 마음에 안 드나 봐, 지금. 뭔가 자기 자동차 스스로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얘가. 어쨌든, 되려고 하다가 뭔가 자리가 안 나오니까 이제 앞으로 나간 거지. 그걸 가불어, 그냥. 어떻게. 도로로 막 가버려. 들이댔구먼 그러니까. 된 게 아니고. 안 되니까. 놀라운 가격이에요. 잘 된 게 아니고 못 된 거. 하여간 깜짝 놀라운 건 맞잖아요. 경쟁자가 오고 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경쟁자인 오토 파킹이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10월 10일 그거 하는데 원래 이제 장사하다 망한 K마트라는 데가 있나 봐요. 큰 마트가 폐업하고 있는데 여기서 꾸며서 이렇게 행사를 할 예정인가 봅니다. K마트라고 코리아 K가 아니랍니다. 자파점이래요. 테슬라는 샌페르난도 밸리에서 사업 능력을 확장하면서 노스 할리우드의 빈 사용하지 않는 K마트 건물을 쇼룸으로 바꿀 계획이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쇼를. 그 다음에 사이버 트랙이 지난주부터 막 엄청나게 많이 1000대를 주차되어 있는 걸 봤는데 노동절 연휴 때 다 팔려나가고 없고 다시 2000대가 판매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 생산이 주당 2,000대에 가까워지고 있다. 생산량이 만들어면 팔리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하는 관계 있어요? 네, 테슬라 주가랑 관계 있는 겁니다. 작을 때는 모르지만 이게 단위가 사이즈가 커지면 또 사이버 트럭은 얘가 한 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죠? 한 1억 5천 하잖아요. 보통 일반 차 사는 거 모델 Y 한 3대 이상 파는 거랑 같으니까 최근 기가 텍사스에서 촬영된 사진과 영상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생산이 2024년 3분기가 마지막 주에 접어들면서 급증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중국에서도 테슬라 판매량이 사상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로 볼 때 3분기 테슬라 실적은 아주 좋게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전부 직전 분기보다 좋게 나올 걸로 보여지고 로보택시가 또 성황리에 되면 더 좋아지겠죠. ASS, 액추얼리 스마트 서먼 자율 주차 시스템이 나오기 전에는 제가 한 절반 사고 나머지 절반은 10월 10일 로보택시를 출시를 보고 사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AS에서 나오면서 제가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데 대놓고 가급적이면 지금 많이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때까지 안 기다려도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자율주차 ASS가 생각보다 성능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요. 그걸 이용해 본 사람들은 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차. 캘리포니아 어바인 경찰국에서는 새로운 경찰차로 사이버 트럭을 했어요. 이런 거 설치하는데 뭐 한 2, 3천만 원 더 들여서 만드나 봐요. 어쨌든 사이버 트럭, 경찰에서 사이버 트럭을 경찰차로 사용한다거나 지난번에 어떤 주정부에서 사용한다거나 관공서에서 사용하고 그러면 그죠? 점점 더 저게 높아지는 거죠. 신뢰도가.